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이런 이야기 참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박영원 본부장님 산하에서는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은 이미 갖고 계시죠. 줌 조회하시고 또 줌 미팅 하시고 소수정예제로 만나시고 그리고 아주 밀착되면서 그래도 관계를 이렇게 팀워크로 이제 갖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사에서도 이제 석세스 세미나나 저희가 크라운 클럽들이 요새 아주 자주 모입니다. 회사에서 이 회사가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의 우리 그 시점이 12년 차가 성숙기잖아요, 그죠? 성숙기에서 여기서 이제 박차를 가면 우리는 그야말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예, 전무후무한 회사가 될 수 있는 그 아주 중요한 해가 2021년, 2022년입니다. 그래서 그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크라운 클럽들, 당신들 와서 우리랑 머리 싸매고 회사의 생존을 위해서 이러저러한 이제 많은 일거리들을 이제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잘 될 겁니다. 우리 사장님들의 노력이 몇 배로 정말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그런 마련과 기획들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사업을 한 지 만 10년이 지나고 주마등처럼 이렇게 이제 뒤를 돌아보니까 참 해프닝도 많았고 성공담 또 그 실패담이지만 교훈이 되는 경험담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초창기 말씀을 좀 드려서 오늘은 그 어떤 우리 라인에 제가 처음에 나왔을 때 좀 늦게 나왔잖아요. 참 얄미운 스폰서였죠. 맨 처음에 그렇게 사업 안 한다 하면서 있다가 나중에 제가 이제 절박해지니까 이렇게 뛰어나와서 사업을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나온 쪽에 소실적인 막 올인 집중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쨌든 우리가 많은 일을 경험한다는 건 참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게 거절이든 아니면 그게 이제 환대든 우리는 많은 경험담을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파트너들을 충분히 안정적으로 도와줄 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지금은 사실은 그분이 사업을 안 하고 계신 분이겠네요. 근데 이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 남자 사장님들이 참 많으시잖아요. 그죠? 근데 처음에 우리가 딱 두 줄이 네트워크를 해보지 않았던 딱 두 줄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쉬워요. 그죠? 다른 데서 하이리빙이라든가 뭐 아메이 브레이크 어웨이 같은 그런 네트워크를 하셨던 분들은 야, 이 두 줄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 끝도 없는 무한단계잖아요. 그죠? 너무 쉬운 사업이라서 이제 만만히 보죠. 그리고 스폰서의 도움이 없어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한때 경험 부족으로 인해서 어떤 아주 유능한 분이 한 분 나오셨어요. 한 분 나오셨는데 그분이 이제 사업을 진행을 어떻게 하셨냐면 어, 신입사원들 들어가서 1년 만에 보험 본사 상무가 되신 분이세요. 그분이 한 달에 쓰는 법인카드 한도는 2억 원이었어요. 접대비를. 어마어마한 접대를 하면서 사업을 하시고 정말 능력 있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딱 나오자마자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6개월이면은 끝났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우리 이제 그런 생각도 많이 하시잖아요. 중국이 터지기 전에 중국 터지면 내가 이제 다 끝났다 이제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고 그렇잖아요. 저도 이제 그런 경험 부족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후원을 다녔어요. 지방인데 뭐 일주일에 한 번은 꼬박꼬박 내려가서 후원을 했고 그랬는데 이분이 정말 베풀기 좋아하고 그리고 늘 사람들을 어마어마한 인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늘 사람들 속에 파묻혀 계셨어요. 저 인맥만 끌어내면 애터미 사업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분의 인맥이 어떤 분들이냐, 국민은행 지점장님, 무슨 뭐 하나증권 지점장님, 무슨 지점장님, 그렇게 높으신 분들이 참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이제 저희가 두 줄입니다, 사장님. 그분은 네트워크를 하나도 안 하신 분이었고,
애터미의 석세스 세미나에 참석하시면서 내가 저런 회사를 만들려고 했는데 우리 썬바이오텍, 그 당시 썬바이오텍, 콜마 비엔이치 같은 회사를 못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본금이 너무 많이 들 것 같으니까 손을 놓으신 분이라서 애터미 석세스 세미나를 딱 듣고는 내가 이런 회사를 만들고 싶었는데 누군가가 박한길 회장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으니 나는 여기 오리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왜? 당신이 다 모든 걸 만들려고 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이 눈 뜨자마자 저녁에 잘 때까지 16시간씩을 사업에 올인을 합니다. 초보 사업자가. 그러니까 어때요? 야, 끝났다. 이런 착각하겠죠. 그래서 이제 열심히 저희도 그냥 같이 후원을 다니면서 참 즐거운 일도 많았는데 그분한테 두 줄입니다, 사장님. 그래서 두 줄 사장님을 기준으로 해서 두 줄을 한 줄로만 계속 주족줄로 타고 회원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이 인맥이 워낙 많으니까 그분이 스폰서님은 이제 신경을 좀 못 쓰게 되죠. 자기 또 소실적을 하느라고. 그분이 양쪽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개보도를 들어가 보니까 그분이 모양을 참 예쁘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어떻게 만들어 놨을까요? 네. 여기 이게 이제 칠판이 없어서 그런데 이제 본인이 계시고 좌우에 이제 A, B라는 분이 계시죠. 그죠? A, B라는 분이 계시고 그 밑에 C, D, E, F 이렇게 달면은 정말 좋은데 본인이 있고 그다음에 A, B가 이제 가입이 당연히 되잖아요. 두 사람. 근데 요 A 라인에 A에 B, C를 달아줬어요. 그리고 이쪽에 또 A, B니까 A 라인에 CD를 달아주고 B에 이 F를 달아준 거예요. 그 계단 쌓기라고 하죠. 그죠? 어, 왜 그랬냐면 그 맨 위에 올린 분이 누구냐? 장애인 또는 그 정말 이렇게 도움을 받아야 될 분, 또 국민은행 지점장님 그런 분들을 위에 올렸어요. 자, 그분의 취지는 정말 훌륭하셨어요. 국민은행 지점장님은 인맥이 많으니까 이분이 양쪽이 맞아서 이 원래 그 A라는 사장님이 그분의 인맥으로 달아서 매출이 올라가면은 그래도 15점은 맞을 거 아니에요. 그죠? 돈이 들어가면 야 이거 되는 사업이라 하고 사업을 열심히 하시겠지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림을 그리신 거예요. 당신이. 그 회장님께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예단을 하면 안 되잖아요. 좋은 예단이든 나쁜 예단이면 하면 안 되는데 그분은 좋은 예단을 하셨어요. 이분이 이렇게 사업을 잘 하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한 분은 장애인 어르신을 놓으셨는데 그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얼마나 마음이 고우세요. 장애인 그분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 양쪽에 좌우를 또 그분의 인맥으로, 이분의 인맥으로 또 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또 돈이 들어가면 이분은 좀 도움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혹시 이제 사업을 이렇게 해보시니까 아, 정말 잘하셨네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저한테 윙크를 한번 해줘 보세요. 아무도 안 계시네. 현명하신 분들인데, 이분의 마음은 정말 훌륭하셨어요. 정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애터미 사업을 해보니까 이제 어떤 것이 성공적이고 어떤 것이 실패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실수는 하지만 포기하는 순간 실패하죠. 그런 말이 있듯이 이분은 그런 실수를 통해서 배우시면은 참 좋았어요. 그리고 배우셨어요. 근데 시간이 좀 늦게 배우시는 바람에 많이 이제 돌아오게 되셨는데, 자, 여기 이제 국민은행 지점장님한테 본인의 인맥으로, A라는 사람의 인맥으로 좌우를 넣어드렸더니 돈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은행 지점장님이 움직였겠죠. 야, 이거 되는 사업이구나. 이거 도대체, 아니, 한 달도 안 돼서 이런 캐시백을 주는 회사가 어딨냐 하고 누군가한테 이제 나가서 말씀을 하기 시작했어요. 야, 애텀이 대단해. 평생 써야 되는 생필품인데 이렇게 하니까 세상 캐시백이 이렇게 벌써 됐어. 하고 이야기를 말씀을 해버리셨네요. 아무런 지식 준비 없이. 근데 이 A라는 분은 원래 이런 회사를 만들려고 했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걸 알고 계셨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국민은행 지점장이 당당하게 나가서 탁 이야기를 해봤더니
주변에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무 준비가 안 돼서 이제 총알을 맞은 거예요. 아니, 지점장님, 요새 어려우셔? 왜 다단계 발을 들이셨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지점장님은 자기는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닌데, 이거 잘못하다가 내 위신이 다 깎이고, 내 체면이, 이때까지 살아온 내 인생이 다 무너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그냥 들어가 버리셨어요. 들어가 버리셨는데,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자, 이 A라는 분이 본인의 인맥으로 국민은행 지점장님을 좌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 좌우에 달린 그분은 누가 후원을 해야 될까요? 국민은행 지점장님일까요? 아니면 A라는 분일까요? A라는 분이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A라는 분은 일자로 쫙 가입을 했었던 게 아니라 계단을 쌓았기 때문에 이제 국민은행 지점장, 일하지 않는 국민은행 지점장님의 좌우를 본인 인맥이기 때문에 다 띄어야 했어요. 본인 인맥이 다 띄고 그게 이제 시간상으로 분산이 되기 시작한 거죠. 좌우 펼칠 거를 일자로 쫙 내렸으면은 자기가 시간이 없을 때, 본인이 시간이 없을 때 그 밑에 이렇게 도와가면서 후원을 하면 같이 커나가는데 그 국민은행 지점장님은 자존심에 타격을 입으셔서 들어가 버리시고 일하지 않고 돈을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A라는 분이 취지가 맨 처음에는 캐시백이 좀 되면 마음이 바뀌겠지 하고 엄청난 그림을 그리고 그렇게 구도를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구도를 만들었을 때 국민은행 지점장님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자 시간이 계속하면서 이제 그분한테 들어가는 돈은 좀 더 많아질 거 아니에요. 여기서 또 이제 또 만들고 또 만들고 워낙 인맥이 많아서 그분 인맥으로 그냥 다 병렬로 계단을 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라는 한계에 이제 부딪히게 되죠. 이제 일자로 안 내리고 병렬로 하다 보면 자기 인맥이라서 누구도 후원할 수가 없고 자기만이 후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모든 사람들을 다 쫓아다니면서 후원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라는 벽에 딱 부딪히면서 사업이 전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국민은행 지점장님하고 네가 그렇게 돈을 받으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싸움이 붙기 시작했어요. 싸움이 붙기 시작하니까 국민의힘 지점장님 뭐라 그러세요? 아니 내가 그렇게 구도를 만들어 달라고 했어? 내가 했어? 내가 잘못했어? 왜 나한테 그러는 거야? 하고 관계가 일그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상심을 하고 배신감을 느끼고 정말 그 혈투를 벌일 정도의 상황이 나중에 갈 때 판이 크게 벌어졌어요. 왜? 모든 구도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우리 모두가 이제 생각을 할 거는 스폰서님이 어쨌든 뭐 그렇게 높으셨던 분이 한낱 애터미의 스폰서라고 어, 또 정미애가 와서 또 뭐 그 위에 스폰서님이 와서 이렇게 후원을 할 때 그 말이 네 알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말대로 하지 않고 당신이 너무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계단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시스템에 합류해 있는 스폰서의 말을 우리는 꼭 청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러면 그분이 그렇게 돌아오진 않았거든요. 2, 3년 뒤에 그때 이제 6개월, 1년 정도 있어야 재가입이 되는 그 시점에서 다시 라인을 깔았는데 이미 신뢰가 다 무너져서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놓치게 됐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이분이 상처를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장애 어르신 그분을 돕는다는 취지도 너무 좋았죠. 근데 장애 어르신 돕는 거는요.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경제적인 후원을 해야 되지 그분을 스폰서로 놓고 이렇게 하게 되면 누가 힘들어져요? 그 밑에서 일하는 파트너들이 힘들어져요. 온전한 후원을 받을 수, 왜 A라는 분은 조직이 커지면은요. 어느 선에서부터인가 온전히 도움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애 어르신도 이 국민은행 지점장님처럼 돈은 계속 들어가는데 이 밑에 있는 파트너들이 왜 구도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아우성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도 저희가 계보도 상담을 하고 그럴 때 이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굉장한 시행착오를 겪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알겠습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보다 시스템에 온전히 합류가 되어 있는 스폰서의 말이라면
그 말씀대로 하시면 굉장히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이분이 그냥 단순하게 정말 이해는 잘 안 되지만 왜 한 줄로 내리라고 그러지? 그 한 줄로 내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국민은행 지점장님부터 쭉 한 줄로 내리면 국민은행 지점장님 당장 돈은 안 들어갈지 모르지만 자기가 가입한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쭉쭉쭉쭉 가입이 되는 걸 보면서 이거 뭐지? 뭐가 되네? 그러면 그때 이제 A라는 분이 당신의 인맥을 이 옆에다가 달아봐. 이 옆에 있는 그분도 제품이 좋아서 싸고 좋아서 쓰면 거기서 매출이 발생하고 그렇게 되면은 당신도 캐시백을 받아. 뭐 이마트나 홈플러스 가도 1년에 뭐 우리가 아주 그 귀한 고객 VIP라 하더라도 뭐 1만에서 2만 포인트 정도 주잖아요. 그렇게 해서 안내를 하게 되면 여기는 모든 사람을 다 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일했던 방식이 그거잖아요. 근데 이 유능하신 그분은 마이웨이를 걷다 보니까 결국은 돌아서 사업을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좀 어려움에 봉착을 하게 됐어요. 나중에 카드 값이 없고요. 신용 불량이 되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그 애터미 방법대로 사업을 하셨는지 그거를 물어보는 것조차가 그분한테 상처가 됐어요. 자기는 6시간을 사업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제 팀장이 되셨어요. 팀장이 되셨는데 워낙 이제 가호가 있으신 분이라 팀장 되시면서 K9을 뽑으셨어요. 가솔린 K9. 그 당시에 이제 거리가 이제 속리산 석세스 세미나 있을 때니까 꽤 오래된 옛날 일이죠. 근데 그 지방에서 속리산까지 이렇게 모시고 오려면 어떻게 되나요? 속리산까지 오는데 폼이 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K9에 뽑으시고 길거리에 기름을 쭉 깔면서 이제 오셨어요. 그거 팀장 우리 되면은 뭐가 나오죠? 예, 아이패드 나오고 예, 제품 몇 가지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오토 팀장이 되기 전까지는 수입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데 그 차량 유지비를 감당하기가 좀 어려우셨죠. 근데 당신은 그런 높은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내 파트너들은 내가 건설을 해야 된다는 그 K9 자동차에 모두를 다 태우셨어요. 태우고 쫙 가셨습니다. 차비를 받으셨을까요? 오늘은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말씀드립니다. 차비로 받으셨을까요? 차비 안 받으셨어요. 왜? 스폰서가 어떻게 파트너의 차비를 받는다? 이런 생각하고 안 받으셨어요. 그 이야기를 또 저희가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사장님 차비를 꼭 받으셔야 됩니다. 각자의 사업이고 각자가 운전해 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하니까 차비를 받아서 내 사업은 내가 한다라는 인식을 넣어주시고 정말 어려운 분이 계시면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서 화장실 가서 그분한테 살며시 다시 돌려주셔도 문화를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스폰서는 문화를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사장님께서 나중에 세미나에 특별한 뭐 집안에 관훈상제가 있어서 못 가실 경우 우리 스폰서님이 차 끌고 가시면서 차비를 만약에 10시일반으로 받았다면 누구라도 차 끌고 가려고 하겠죠. 근데 스폰서님은 차비를 안 받았는데 우리 파트너들끼리 이제 차를 타고 석세스 세미나에 가야 된다. 그런 일이 있으면 차비 받을 수가 없죠. 그러면 아무도 석세스에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게 이제 당신의 그 기분으로 문화를 만들어 놓으시니까 이게 지탱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당신도 어떻게 스폰서가 이렇게 차비를 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결국 그때도 차비를 받으시는 거는 사장님의 유익을 위해서 받으시라는 게 아니라 파트너들한테 문화를 만들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차비를 받으셔야 됩니다. 아니면은 조수석에 앉아 계신 사장님께서 총무 역할을 하셔서 아예 받아서 딱 주시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내야 누구라도 세미나 갈 때 부담 없이 갈 수 있습니다. 내 차비 내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역시 좀 어려우셨어요. 그분이 너무 이제 베풀면서 사시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그분이 한 2, 3년 정도 팀장까지 가셨다가 결국은 지금은 사업을 안 하고 원래 하시던 강의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제 보험회사를 그만두시고 시간당 50만 원 받는 강사로 일을 하고 계셨을 때 애터미를 만나셨어요. 참 안타까운 면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작은 한 가지가 뭐냐면
시스템에 합류해 있는 그 스폰서님의 말과 함께 소통하면서 예, 애터미 방법대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아주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놓치면서 그분이 좀 어려워지셨다는 그러한 케이스가 좀 있고요. 한 가지 또 이제 굉장한 성공담은 지금 아마 그 최근에 스타마스타가 되자마자 2달 있다가 로얄 마스터가 됐고 로얄 마스터가 되면서 크라운 클럽에 들어오신 파트너가 있어요. 이제 여기 스피치를 하셨던 조미선 스타마스터라고 이제 크라운 클럽에 최근에 들어오셨어요. 그 위에 있는 또 이제 스폰서님이 계시는데 그 스폰서님은 정말 우직하게 원칙을 따르셨어요. 정말 우직하게. 어, 그리고 쭉 한 줄로 이제 내리는 거 이런 기본적인 우리 라인이 잘하고 있었던 기본적인 것들을 꾸준히 하는데 이분이 한 가지 더 정말 잘하셨던 거는 그 대실적이든 소실적이든 그런 개념이 없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리고 대실적, 소실적은 지금은 언제라도 바뀔 수가 있어요. 글로벌 시장이 오픈되면서 대실적, 소실적인 개념은 저희는 없고 어차피 나중에 5천 되면은 대실적, 소실적 의미가 없죠. 그런데 이분이 꾸준히 열심히 일하는 파트너를 돕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센터에서 뭐 밥을 먹이고 잠을 재우고 중국에서 오셨던 분들 그때 막 중국 잠깐 왜 가입이 됐었던 때 있었잖아요. 전 세계가 잠깐 가입이 됐었다가 문이 닫혔었죠. 그때 가입을 해서 사업을 시작했던 그 많은 사람들을 거기서 택배 보내고 먹이고 재우고 다 숙소를 제공하면서 열심히 이제 했었던 경우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분들이 워낙 왕성하게 활동을 해서 커지니까 그 밑에서 크라운 클럽이 이제 2분이 나왔어요. 근데 왕성하게 일을 하니까 이 파트너들이 그 위에는 스폰서님의 소실적에 가서 이제 일하시라고 우리는 고만 도와주셔도 된다. 저쪽에 가서 일을 하세요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대실적 쪽은 어때요? 같이 했기 때문에 대실적이 됐고 같이 했기 때문에 거기서 더 만나야 될 일들이 많잖아요. 이게.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그분들 지금 되고 있는 그분들 집중 후원을 하신 거예요. 집중 후원을 하시니까 이쪽에서 항상 음, 자기 소실적으로 이제 돌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어지고 그래서 여기 있는 파트너들, 대실적 파트너들이 스폰서님 우리는 저희가 알아서 합니다. 이제 소실적 가서 일을 하세요. 그런데도 계속 이쪽을 돕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시냐면 그 파트너분들이 소실적에 있는 스폰서님의 그러니까 본인들로서는 형제 라인이죠. 형제 라인 사장님들을 그 파트너들이 후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스폰서님이 이제 여기 이제 소실적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소실적 가서 돌볼 생각도 물론 하시지만 이쪽에 아주 지금 매듭을 짓기 위해서 계속 일을 이렇게 맞춰 가시니까 그 파트너들이 스폰서의 소실적 가서 일을 해주는 아름다운 그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 이제 대실적에 있는 파트너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물론 먼저 크라운 클럽에 갔고 먼저 핀업이 됐죠. 그래서 항상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우리 스폰서님에 대해 감사합니다. 이제 이런 멘트를 항상 하는 게 그 절절한 어떤 관계들이 이렇게 스며들어서 그런 멘트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결국은 이제 팀장부터는 사람과 사람, 내 산하의 2분의 판매사 분이 형성이 되면 우리는 이제 팀장이 되고 국장이 되고 이제 승급을 이렇게 하시게 되잖아요. 그럼 모든 일들이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거죠. 사람이.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를 맺는 그런 사업이라서 휴먼 네트워크 사업이라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떤가요? 이제 우리가 사업자나 소비자를 선택할 때도 저 사람이면 굉장히 잘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먼저 선택을 하려고 하는 예단하는 경우가 참 많지만 회장님 말씀의 구구절절이 옳다는 거를 너무나 많이 느낍니다. 그러면 우리는 입을 열어서 사고조화 서버 와봐. 그게
코로나 시대에 이제 비대면이기 때문에 요새는 이제 여기 이제 박찬국 장님도 계시고 젊은 분들이 주축이 돼서 정말 유튜브에서 깜짝 쇼를 일으키는 뭐 제품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그 챕터들을 만들어서 계속 이제 애터미 스쿨처럼 이렇게 소비자방을 만들어서 활성화시키는 방법 여러 가지 것들이 아마 이제 공유가 될 거예요. 오늘도 문자가 왔습니다. 본인의 소중한 노하우를 공유하실 수 있는 분은 연락을 주세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애터미에서 나만의 이 방법이 성공적이었다라는 것을 함께 공유하자라는 뜻에서 본사에서도 계속 그걸 취합하고 또 석세스에 그거를 송출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지만 변할 수 없는 사실은 우리가 서로 인간관계에 묶여서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는 거. 그러려면 아주 간단한 것 같아요. 저부터도 이제 제가 돌아보고 반성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나는 사람들에게 참 따뜻하고 가까이 가고 싶은 스폰서인가 또는 파트너인가 그걸 먼저 생각을 하면 참 쉽겠더라고요. 그러면은 나는 누구한테 다가가고 싶은가? 똑똑하고 좀 강압적인 리더 혹은 따뜻하고 겸손한 리더. 어떤 분한테 옆에 있고 싶으세요? 예, 누구나가 편안하고 따뜻하고 겸손한 분 옆에 있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게 만약에 우리 모두가 지금 이렇게 좋은 분들이 모이신 것처럼 따뜻하고 겸손하고 항상 옆에 있고 그분만 보면 힘이 나고 그분만 보면 웃음이 나고 이러면 계속 사람이 모여든다는 거, 이 모여든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사람이 떠나지 않고 모여든다는 거는 그분들의 모든 일상 매출, 평생의 매출, 그 뒤에 있는 250명들의 그 생필품 전체 종신토력의 매출이 다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옆에 머무른다라는 것은 사람이 머무른다는 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우리 사업. 그래서 지금 애터미에서도 이제 탈퇴하는 회원, 가입하는 회원, 그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어느 게 큰 것인가. 그게 이제 성장 지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적게 이제 우리 산하만 보더라도 내가 새로 컨택을 해오신 분, 그리고 성장해 나가시는 분, 그러한 출입이 어느 정도인가 그런 것들을 우리는 또 데이터를 내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정말 이제 의정부 중앙센터를 비롯한 여기 계신 모든 리더님들은 참 마음이 따뜻하고 겸손하시고 팀워크가 잘 되시고 서로를 돌아보시고 그런 분이라서 제가 여기에 올 때마다 그렇게 얼마나 마음이 흐뭇한지 모릅니다. 제가 힘을 받고 이제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스폰서와 파트너 또는 형제라인끼리 센터 안에서 신뢰를 쌓는 일 그런 일들이 굉장히 이제 좋다라는 그런 결론이 이제 지어지는데 그런 그 소통이 되고 신뢰가 되는 관계는 아주 쉽게 만들어질 수가 있잖아요. 때로 이제 우리는 예전에 나한테 그렇게 잘 못했었던 그런 것들을 기억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거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니죠. 정말 내가 예전에 어떤 분이 자기 이익 중심의 어떤 행동을 했던 분을 생각할 때 그 인상이 굉장히 오래 남을 수 있지만 그분이 예를 들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손해를 일부러 자처해서 보거나 양보를 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의 신뢰 회복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냥 내 것을 챙기는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있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저분은 자기 거 챙길 줄 모르고 손해보면서 양보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자꾸 모이게 됩니다. 모이게 되고, 그게 자연의 이치처럼 그분이 뭐 성격이 좋든 안 좋든 간에, 저런 분이 잘 돼야 돼. 저런 분을 도와야 돼. 이런 기류가 생겨요. 그래서 항상 박한길 회장님께서도 이익 중심의 사람이 되지 말고 원칙 중심의 사람이 되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그렇게 되는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가 전체 이제 산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잘 되는 라인과 잘 되지 않는 라인 이렇게 항상 이제 보여지는 게 있잖아요. 근데 중심에는 관계들, 신뢰와 따뜻한 그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사업의 속도를 결정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왜 이제 우리 산하에서는 그런 일이 없지만 그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경험한 만큼 또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판매사까지의 조직을 가지고 있으면 판매사의 눈으로 사물을 볼 수가 있고, 팀장이면 팀장 눈으로 사물을 볼 수가 있고, 국장이면 국장 눈으로 사물을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저도 그런 어려운 시기가 좀 있었어요. 아, 우리 스폰서는 자기만 생각하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마음이 이렇게 분산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그 마음의 분산이 되는 거는 우리한테 결코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스폰서이자 파트너이기 때문에 항상 내 말에서 파트너들한테 문화를 만들어준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늘 스폰서님 또는 파트너님한테 서로 수고하는 것에 대한 감사. 저도 우리 사장님들한테 너무 감사드려요. 왜냐하면 제가 늦게 이렇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에 있는 존재하는 이유는, 제가 크라운클럽에 온 이유는 우리 모든 사장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거든요. 너무 감사드려요. 보기만 해도 힘이 되고, 그리고 제가 한 것에 비해서 정말 너무나 많은 과찬을 해주시는 거는 저를 보고 해주시는 게 아니라 애터미에 대한 비전을 보고 그렇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모든 사장님들이 오셔야 될 그 단계에 제가 조금 먼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길이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굉장한 비전이 되죠. 왜? 나도 저렇게 갈 거니까. 나도 이제 곧 우리 요번에 이제 우리 박영원 본부장님하고 또 이 본부장 이성자 본부장님하고 이제 총장 가실 거잖아요. 그죠? 밀려서 가실 거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또 여기 국장님들 또 본부장 가실 거잖아요. 본부장님들 총장 가시고 총장분들은 또 단장 가시고. 이렇게 되는 모든 구도들이 그래도 먼저 간 스폰서들의 지표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길이 보인다는 거죠. 아, 이렇게 가면 되는구나. 이런 길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더 좋은 일이 이제 생기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센터를 이렇게 운영하시면서 센터에서도 출근은 어떻게 잘 하시죠? 출근도 잘 하시고 내일처럼 다 잘 하시고 그러시는데 우리도 이제 한창 재미있게 일할 때 대실적, 소실적 같은 걸 참 많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막 스폰서님들이 소실적에 신경을 써야 되는 거 너무 당연하게 생각이 들잖아요. 대실적 파트너들이 스폰서님들이 대실적에 와서 이렇게 좀 저기 하게 되면은 이상하게 또 감사한 마음을 갖는데, 소실적 파트너들은 어, 자기가 잘 되려면 날 도와야지.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근데 참 중요한 거는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 밑에 파트너가 또 그걸 따라서 복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저는 이제 그런 개념은 없지만, 뒤늦게 제가 그냥 온 힘을 저쪽에 쏟고 와가지고 뒤늦게 이렇게 해서 저도 진짜 우리 사장님들이 감사하고 또 죄송하기도 하고. 왜냐, 그냥 진 다 빼고 와가지고 이렇게 참 죄송한 마음이 정말 많아요, 저는. 근데 대부분 이렇게 라인이 이제 막 성장할 때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것도. 왜 우리 스폰서님이 내 소실적에 좀 많이 도와야 되는 건 당연하고, 그래서 더 많이 사실 후원을 하게 되잖아요. 경제적인 후원이든 뭐 이렇게 활동적인 후원이든 막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당연해요. 너무 당연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나 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내 진심으로 이분들이 성공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나 이렇게 하는 건데, 물론 소실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진심으로 이분 성공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러는데, 감사하다는 인사를 못 들으면요, 스폰서님들이 힘이 안 나요. 그러니까 딱 한마디 우리 사장님들이 지혜롭게, 너무 감사합니다. 스폰서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감사하다는 인사 딱 한마디 하시면요, 여기는 모든 스폰서님들이 춤을 추신다니까요. 정말 스폰서님들을 춤추게 하시면 결국 돌아오는 건 나의 조직의 성장이 오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소실적 이제 파트너들이 이런 경우 있어요. 어떤 사람, 여기는 없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우리 산하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못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조금 흉을 보는 거예요. 어, 그 이제 어떤 스폰서가 오토 판매사가 됐어요. 자, 오토 판매사가 됐으면 적어도 200에서 400 수입은 되잖아요. 그죠? 200에서 400 수입 정도 되면, 내가 뭐, 은행에 한 20억 넣어놓은 거나 마찬가지네. 그리고 든든하잖아요. 그죠? 평생토록 쓸 거니까. 그렇게 든든하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예전보다 나는 이제 밀려갈 거야 하면서 느슨해지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오토 판매사가 되면서부터가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오토 판매사가 되시고 난 다음에는 이제 정말 그 나의 매출을 형성해 주신 그 파트너 분들이 적어도 제가 가보지 않았던 팀장은 안내를 못해요. 우리 파트너들이 나와 같이 오토 판매사가 될 수 있도록은 도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해왔던 그 방법대로 판매사가 될 수 있도록 파트너들을 이제 돕는 거죠. 왜? 내가 좌우 밸런스가 안 맞을 수 있지만 이 파트너 사장님이 일단 오토 판매사가 될 수 있을 때까지만 도우면 내 마음이 좀 편하겠어. 그리고 이분이 진정한 성공을 하는 그 가장 첫 단계가 오토 판매사니까. 그렇게 딱 도우시고 그 다음에 이쪽에도 이분도 정말 오토 판매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다. 그러니까 나의 수입을 이미 떠나버리시고 이제 파트너 한 분 한 분을 오토 판매사를 내 방법으로 전수를 해주시면은 그분들은 또, 우리 스폰서님이 자기의 좌우 수입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해서 성공시키려고 도와주신 거 너무 감사하다 하면서 자기도 그 방법을 그대로 흡수해서 파트너들한테 전수를 하더란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업이에요? 결국 임페리얼도 한 분의 판매사가 없으면은 임페리얼 승급 못하죠. 숫자적으로 말해서. 그래서 정말 한 분의 그 판매사 한 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판매사 한 분만 한 분만 정성스럽게 만들고 그거를 적금 붙듯이 계속 만들어서 그분들이 수동 판매사가 오토 판매사가 될 수 있을 때까지만 계속 도우면은요. 결국 내 수입을 벗어나서 파트너를 돕고자 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은요. 그다음부터는요. 그냥 천리길이 열립니다.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 수입되게끔만 딱 해주시면 그때부터는 천리길이 딱 열려요. 그분들이 또 복제해서 그분 밑에 또 복제해서 하게 되면 우리는 결국은 안 가고 싶어도 승급을 하게 되고 안 가고 싶어도 총장 가게 되고 또 단장 가게 되고 임페리얼을 가게 되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 오토 판매사, 그러니까 내가 오토 판매사니까 제가 진짜 다른 라인 얘기인데 한 분은 오랫동안 지켜봤는데 그분이 참 능력이 좋으신 분이거든요. 강의도 참 잘하세요. 그리고 미모도 뛰어나시고 그런데 오토 판매사 굉장히 오래되시는 거 그래서 저분이 어떤 문제가 있나. 근데 이제 그분은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파트너분들이 워낙 이렇게 이제 그 세상적인 그런 지위가 높으신 분이다 보니까 마음고생 좀 많이 하시긴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쳐서 손을 놓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동안 오토 판매사가 자기는 넉넉한 판매사가 되는데 하위의 파트너 사장님들이 수입이 안 가져가지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오토 판매사다. 그럼 250만 PB잖아. 최저가. 250에서 750만 PB고 사이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가운데 250만 PB면 우리 파트너들은 얼마나 맞겠어요? 내 바로 직대에 있는 그 파트너가 좌우에 아무리 맞춰도 125만 PB, 120만 PV 정도밖에 못 맞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 직급 수당이 포함된 수당을 받아야 우리가 어느 정도 가져가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오토 판매사가 됐다고 이제 나는 밀려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서서히 항아리에 금이 가서 물이 새기 시작한다는 것을 느끼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금이 가도요. 그리고 아무리 중간에서 반란이 일어나는 또 성향을 가진 분들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파트너들이. 그래도요. 그 물이 계속 채워지는 거는요. 물 붓는 속도가 빠져나가는 속도보다 더 많으면 그 물은 절대 줄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행동은 계속 우리가 이제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저도 정말 총장 될 때까지도 계속 컨택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런 말씀하죠. 아니 그럼 그 컨택을 도대체 어디다 다 갖다 붙이신 거예요? 나 안 주고. 정말 죄송한데 제가 뒤늦게 이렇게 저기 그 제가 직장을 딱 그만두게 하고 애터미 사업을 하도록 아주 강권을 했던 분이 계셔. 제가 책임져야 될 인맥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한테 못 나눠드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어쨌든 끊임없이 일을 하게 돼요. 끊임없이. 자, 이제 끊임없이 일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직급이 이렇게 높아지면 수입이 많아지잖아요. 수입이 많아지면은요, 컨택이 정말 쉬워지죠. 컨택이 정말 쉬워지는데 나중에 컨택을 안 하게 돼요. 왜 그럴까요? 수수께끼. 자, 이게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은 어, 아이러니한데요. 제가 이제 컨택을 해서 이제 제 책임져야 될 그분을 위해서 열심히 컨택을 해서 이제 정말 많이 가입을 했습니다. 근데 컨택을 한 분은 제 지인이잖아요. 제 지인. 제 지인인데 이 지인분이 연결시켜 준 분의 말씀을 청정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 마음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저하고만 상종을 하시려고 그러고 이러니까 연결시켜 드린 분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저는 시간이 없어서 힘들고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수입이 많은 네가 나를 컨택했으니까 돈 좀 내놔봐. 뭘 지원해봐. 이거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람이 있어도 컨택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뭐냐? 결국은 우리 파트너 사장님이 열심히 일하는 그 시기에 있는 그 컨택을 하신 그분들을 아주 강력하게 후원해서 세미나에 참석하고 이걸 도와주게끔 일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저도 그 수준까지 이해를 못할 때 재밌는 이제 일화가 이더구 이제 임페리얼님께서 전 세계 이제 그 정말 자유로운 삶을 한 2년 사셨잖아요. 다시 돌아오신 건데 이제 근데 거기 트레킹 다니시고 막 그럴 때 얼마나 돈이 여유가 있으시고 그런 분들이 그 트레킹을 다니고 그랬겠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뭐 쉬지도 않고 그 다음 코스에 바로바로 그 돈이 상당히 많이 드나 보더라고요. 그러면 그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 굉장히 궁금해한대요. 도대체 저분은 무슨 일을 하실까? 어떻게 돈을 저렇게 쓰시면서 근데 입 한마디를 안 떼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 같으면 야 그거 다 파트너 좀 이렇게 연결을 해줬으면 너무 좋을 텐데 입 한마디를 안 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혜정 이제 크라운 저기 임페리얼 마스터님께서 그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아니 왜 그런 사람이 연결을 안 하냐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미쳤냐? 내가 후원할 일이냐? 그런 말씀을 우스개로 하신 적이 있다고 하세요. 근데 그 말씀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분을 연결을 하면 그분은 이더구 임페리얼님을 바라보고 컨택을 받은 거기 때문에 연결시켜준 분들이 아무리 잘해도 너무너무 가슴 아리를 해요, 서로. 그러니까 각자 할 일이 그 단계별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혜정 임페리얼님께서 나한테라도 주지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데 그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오토 판매사 때요 원 없이 발로 뛰어서 일을 하셔야 돼요. 원 없이 그 당시에 일을 해야 되는 건 정말 발로 너무 많이 뛰어서 많은 시행착오도 겪고 많은 거절도 받고 많은 사람도 만나고 그래서 아 이렇게 거절받을 때는 어떻게 돕고 어떻게 돕고 어떻게 돕고 그 당시에 우리를 거절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자꾸 우리가 직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중에는 우리를 보고 이제 들어오려고 할 때 저 같은 경우가 되는 거지. 이제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운이 복이 있어야 애터미도 손을 잡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이 지금 그 상황이 우리는 그냥 지나온 이렇게 길에 이정표 같이 애터미가 만들어준 그런 이정표 같은 그런 모습이지만 우리 지내온 그 길을 보시면서 지금 주어진 오토 판매사 이거 아주 재밌을 때거든요, 진짜. 사람을 만나 지금 이제 비대면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1대1로는 마스크 쓰고 이제 요새는 좀 만나시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소비자 방을 만들어서 각자의 그 재능대로 이렇게 이제 소비자 그 확보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공유가 되고 있으실 거고, 그때 가장 많이 만나셔야 될 그 오토 판매사 때는 아주 원 없이 만나세요. 원 없이. 그 다음에 이제 팀장이 되시면 그 오토 판매사 파트너 사장님들의 파트너들을 원 없이 후원하세요. 원 없이. 조직을 아주 튼튼하게 만드실 수 있도록 그때 발로 다 뛰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국장 되셨을 때는 조직이 좀 더 커지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민원이 서서히 이제 일어나요. 그러면은 이제 점점 일의 방향이 좀 바뀌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직급이 내 직급이 일을 열심히 해야 될 직급인지 아니면 관리를 해야 될 직급인지 아니면 뭐를 해야 될 직급인지는 우리가 스스로 이제 나중에 깨닫게 되지만, 중요한 거는 사람을 만나지 않고는 우리가 사업이 성장할 수는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고 뭐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일을 하지 않고 사람을 만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맨 처음에 이제 돈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오로지 머릿속에서는 돈 안 들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제가 이제 달달달달 이거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어쨌든 외웠어요. 외우니까 한 사람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두 사람 앞에서 브리핑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 있구나. 세 사람 앞에서, 열 사람 앞에서. 그러다 보니까 강의가 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 있으실 때는 마음에 드는 리더의 동영상 하나 딱 우리 박영원 본부장님 강의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그런 거 딱 하나 아예 내 것을 딱 만들어서 거의 그냥 똑같이 이렇게 습작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 것이 되면 거기에 나의 지식을 막 섞으면 또 나의 IT 딱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그걸로 그냥 여러 편을 맨 처음에 만들 필요도 없고 단순하게 늘 같은 걸 하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어렵고요. 어렵고 힘겹게 멋지게 하면 파트너들은 기겁을 하고 시도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폰서님은 맨날 저렇게 똑같은 거 하고 어떻게 저렇게 똑같이 맨날 하냐? 그러면은요. 아유, 나도 할 수 있겠네. 저거 누가 못해. 하나만 외워놓으면 그냥 여기도 저거 들어보면 저기도 저거 똑같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왜 기초 사업 설명이라는 것은 처음 오신 분들한테 하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사업을 어렵게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쉽게 하시는 방법을 파트너들한테 딱 보여주면, 아유, 우리 파트너, 우리 스폰서님보다 내가 더 잘할 수 있어. 그러고 막 용기 내서 한다니까요. 그래서 스폰서는 항상 머릿속에 아주 멋지고 훌륭하고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 그런 것들을 기발하게 딱 내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면은 어떤 생각을 하냐? 저거는 우리 스폰서님이기 때문에만, 우리 스폰서님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다. 나는 못해. 이렇게 돼. 근데 좀 쉽고 간단하게 계속 이제 반복을 하게 되면, 에이, 저거 누가 못해.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럼 나도 할 수 있지 뭐. 그래서 자기 거 딱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쉽고 간편하게 이 사업을 즐겁고 사람을 만나는 것에, 그리고 사람하고 신뢰를 쌓는 것에 착 초점을 맞추면 이 사업은 굉장히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아주 그 간단한 것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스폰서님하고 동행을 하셨을 때 우리 사장님들 너무 잘하시죠. 이거 옛날에 다 이제 흉볼거리들이 이게 다 소재예요. 지금 왜 우리가 거절을 많이 받을 필요가 있고 왜 많이 부딪혀야 될 필요가 있냐면, 나중에 우리 여러 사장님들도 말씀하실 때 다 이게 강의 소재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스폰서님이 맨 처음에 이제 스폰서님에 대한 브리핑을 많이 하고 우리가 모셔가잖아요. 왜냐하면 나라는 사람의 모습을 상대방은 아는데 스폰서님은 모르기 때문에 스폰서님은 아주 훌륭한 분으로 이제 브리핑을 해서 모셔가면 그 신규 초보자는 눈을 말똥말똥 뜨고 우리 스폰서님의 말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막 무슨 말을 해도 다 그냥 홍수같이 쏟아부어도 다 귀담아 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제가 조금 이제 들어보니까 우리 스폰서님이 막 연대도 잘 모르고 막 딴 연대를 말씀을 하고 그러실 수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아유, 스폰서님 그건 그 연대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뭐 박동주 단장님 항상 그러셨던 건 아니지만은 연대를 잘못 말씀하셨죠. 그러면 거기다 적어요. 제가 노트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 신규 사장님 앞에서 노트하면서 이거 잘못 끝나고 말씀 그러면서 고개는 끄덕끄덕 끄덕끄덕하면 이 신규 사장님은 이분이 정말 대단한 강의를 지금 하고 있는 거구나. 귀한 시간을 서 나만을 위해서 하시는 거구나.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기억 못해요. 근데 그 상황이 굉장히 인상이 남아요. 스폰서님을 예우했던 그 상황이 굉장히 인상이 남아서 스폰서님이라는 분은 굉장히 우리한테 도움을 주시는 분이구나. 근데 그게 누가 받을 그 명예인가요? 그게 바로 열심히 노트를 하고 있는 내가 받을 파트너를 향한 복지라는 거죠. 문화를 복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 사업은 혼자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파트너들을 사업을 잘 되게 하려면 어떤 문화를 복제시켜야 되나 그거를 딱 생각하시면서 행동을 하시면 이 사업이 너무 쉽고 재미가 있어요. 정말 재미가 있어요. 또 한 번 이제 요번에 이제 뭐 민원에 큰 사기 사건이 좀 올라왔어요. 근데 저도 이제 예전에 사기 사건 굉장히 많이 당했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뭐 몇백만 원이 많은 돈은 아니었어요. 많은 돈은 아니었는데 그 당시 돈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정말 1, 2천 원, 뭐 1, 2만 원도 아까운 상태에서 몇백이라는 돈은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돈을 이제 강원도 삼척에 이거는 도시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척에서 지금 본부장 두 분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이제 예전에 그분은 강원도 삼척에 계신 그분 정말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열심히 후원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큰 거물이 나타났다고 하면서 물건을 내려보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물건을 열심히 싸서 보냈죠. 막 세 장 카드 다 긁어가지고 열심히 몇백만 원 딱 내려보냈는데 막 얼마나 흥분이 되겠어요. 우리 뭐 수요일마다 가야 되는데 뭐 월요일쯤에 연락이 왔다. 너무 흥분이 되죠. 야, 미팅 잘하셨을까? 그분이 설명 잘하셨을까? 막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미팅 끝나셨을 때쯤에서 전화하면은 전화를 안 받아. 야, 아직도 미팅 중이구나. 또 전화를 안 받아. 야, 이분이 드디어 다른 집에 가서 또 연계 소개를 받았구나. 이거 웬일이니 하면서 막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몇 시간이 지나 저녁이 돼도 전화를 안 받아요. 그 느낌이 좀 싸하잖아요. 그 다음날도 전화하는데 전화를 안 받아. 이거 무슨 일이 있는 거다. 느낌이 안 좋다. 그래가지고 이제 내려갔어요. 그 파트너랑. 내려갔는데 항상 우리가 이렇게 좀, 저기 뭐죠. 이렇게 모임 장소로 쓰던 그 공간이 다 짐이 비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셨구나. 그때 이제 알았죠. 근데 이제 너무 그 당시 저희한테는 큰 돈이어서 우리 같이 간 파트너가 막 경찰서에 신고하고 이 사람 꼭 잡아야 된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그럴 시간 없다. 우리 이거 수업료 냈다고 생각하고 이게 소득순으로 나눠서 십시일반 나누자. 제가 이제 제일 많이 담당을 하고 이렇게 해서 나눴어요. 그러면서 그분을 보고 우리 소가리를 할 시간이 저는 없었어요. 그게 너무 아깝어요. 왜? 소가리를 할 가치가 없잖아요. 떠나간 사람을 어떻게 잡겠어요. 그 대신에 더 열심히 해서 성공을 하는 게 가장 아름다운 복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 그게 일종의 사기이면서 사실은 큰 거절이잖아요. 그런 게 문제 삼아서 하나도 걸림돌이 된 적이 없어요. 왜? 이 사업이 주는 희망이 너무 컸고 비전이 너무 컸고 내가 이루어야 될 그리고 우리 함께하는 이 파트너들의 성공이 너무 고기 있기 때문에 하나도 그게 보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지금은 사소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 당시에는 꽤 컸거든요. 그렇지만은 상황을 이 파트너들한테 아니 그때 우리가 언제 강원도 가서 그 사람을 잡고 있어요. 우리 사업은 언제 하고 그죠? 그 사람은 어차피 잡아도 나 돈 없어 뭐 이런 거 다 저기 그럼 끝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항상 손해볼 준비를 하고 있으면은 속은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도 손해 많이 보고 바깥에서 얼마나 많이 나눠주시고 그렇게 사업을 하시는지 굉장히 칭찬들을 많이 제가 듣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곳에 모이신 분은 코로나 이 시기에 또 이 야밤에
정말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보다 함께 모이는 것이 더 유익하고 즐겁다는 걸 아시고 이 야밤에 이렇게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은 올해 안에 반드시 뭐 한 직급은 그냥 평균이고 두 직급 이상 껑충 뛰실 수 있는 그런 리더분들이 반드시 나온다는 확신을 제가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정부 중앙센터에 제가 원래부터 우리 박영원 본부장님, 이성자 본부장님 사나 또 우리 허경 본부장님, 박명순 본부장님, 또 우리 많은 국장님, 산하의 모든 리더님들을 제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저는 더없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어, 이만으로 좀 마치기로 하고 혹시 간단하게 뭐 제가 온 김에 그래도 너 아직 요거 안 풀어왔잖아. 한번 대답해봐. 이제 그런 거 있으면은 한번 물어보시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강의해 주시면서 이제 저도 듣는데, 어, 이제 시스템에 이제 꼽혀 있는 스폰서를 순종하면은 더 애터미에서 더 빨리 성공할 수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우리가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이 애터미 사업을 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고, 그래서 저도 이제 파트너분들이랑 아침마다 미팅을 하면서 이제 지금 또 판매사 이제 만들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계속 이제 한 명, 두 명씩 이제 판매사 도전하고 유지하고 이렇게 계속 사업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강의를 해주셨는데, 정매 총장님, 아니, 단장님 너무 고생하시고 감사하다고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스피치 한 두 분 정도 시켜볼 건데, 김미경 팀장이 한번 스피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이아몬드 마스터 김미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정미애 단장님 오셨는데 이렇게 스피치할 시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단장님 강의 중에서 그 소통과 그리고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가슴에 와닿는 늘 항상 현장에서 느끼는 그런 말씀이셨고요. 또 아까 사기를 당했지만 거기에 쏟을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그 시간이 단장님이 너무 바쁘셨다.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기 위한 시간이 너무 바빴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정말 가슴 아프게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오늘 단장님 강의 정말 잘 들었고요. 제가 지금 또 아까 그 단장님 말씀 중에서 우리는 만남의 사업, 만남이 있어야지만 조직이 성장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맞아라는 그런 공감을 하면서 제가 들었었거든요. 사실 저희가 2020년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많이 침체되고 많이 우왕좌왕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정말 이성자 본부장님을 필두로 저희 아침반 식구들이 작년 6월 달부터 이렇게 서로 결속해서 만나면서 산으로 들로 다니면서 정말 만남을 이어갔어요. 정말 만나다 보니까 다시 힘을 얻게 되고 다시 열정을 받게 돼서 또 다시 현장에 나가서 코로나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가 않았습니다. 저희들한테는. 그래서 스폰서님 손 잡고 또 파트너 사장님들 손 잡고 정말 지심합력하면서 제가 항상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또 목표를 달성하면서 이제는 그런 이렇게
작은 그 재미들을 알아가게 됐어요. 제가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고 목표 세우고 달성하고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스폰서님 계속 저희한테 피드백 해주시고 또 열정 잡아주시고 하면서 이렇게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오늘 단장님 강의 너무너무 잘 들었고요. 앞으로 이 단장님한테서 받은 이 열정 계속 키워가면서 또 스폰서님과 파트너 사장님들과 또 형제 사장님들과 손잡고 열심히 달려가는 김희경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미영 팀장님 스피치 잘 들었습니다. 빨리 또 이제 국장, 본부장 이렇게 빨리 더 성장하시고 더 애터미 사업에서 잘 되시라고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한 분 문진원 팀장이 한번 스피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천중앙센터 열정발전소 문진원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매 단장님 오늘도 화면에서 또 뵈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 강의는 기존의 다른 분 강의보다 우리 정매 단장님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다 얘기해 주셔서 제 가슴속에 정말 울림이 컸는데요. 뭐 수학에는 정석이 있지만 제가 애터미의 정석은 정미의 우리 단장님께서 얘기해 주신 게 정말 맞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콘텐츠가 나왔는데 사실은 정미 단장님 얘기하시는 것처럼 이 사람의 마음을 알리고 사람의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강의를 오늘 처음 들어서 제 마음이 정말 기쁜데요. 뭐 아까 말씀하신 건 내내 제가 적으면서 항상 이렇게 봤는데 특히나 제가 감명받았던 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라인을 펼쳐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로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그것이 어떤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 부족 때문에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또 떠나셨다는 것도 느끼게 되면서 그 옛날에 그 이성현 박사님이 강의했던 생각이 갑자기 떠올라요. 지오락이라는 말이 떨었는데 이제 즐기려면 좋아해야 되고 좋아하려면 배워야 된다는 말이 나왔듯이 어떤 성김이나 봉사도 어떤 시스템 안에서 잘 구조적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부분도 또 한 번 느꼈고요. 특히나 아까 이제 뭐 스폰서와 파트너의 관계에 대한 부분에서도 정말 많이 어필해 주셨는데 정말 제가 그 감명 깊게 너무 들은 거는 여기는 정말로 저의 많은 좋으신 스폰서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예, 줄줄이 다 오셨는데 그분들이 사실은 어떤 영업적인 어떤 스킬이라든지 아니면 대단한 부분을 저희한테 알려주셨던 것보다도요. 그분들이 이렇게 지내보니까 저도 지금 그걸 이제 복제해서 우리 파트너분한테 알리는데 제가 보니까 그분의 마음을 알리는 사업이 이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 대한 소개라든지 어떤 제품이라든지 것이 일일이 다 열거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사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나의 마음을 그 사람한테 정확히 알리는 것. 그것이 이 사람의 본질이 아닐까 또 싶고요. 그런 본질이 이런 놀라운 애터미 시스템과 맞아떨어져서 정말 시너지 효과가 더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매 단장님 같이 좋으신 스폰서님이 계시다 보니까 이렇게 쭉 박연 본부장님처럼 좋은 분도 나오시고 계속해서 좋은 파트너 그런 분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복제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매 단장님께서 정말로 그 말씀해 주셨던 그 부분이 사실 우리한테 어떤 것을 애터미에서 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설명해 주신 키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그 강의 정말 잊지 않고요. 저도 그렇게 정매 단장님처럼 다른 우리 파트너들을 이렇게 섬기면서 봉사하면서 그분들이 성공할 수 있게끔 저도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오늘도 뛰고 내일도 뛰고 애터미 정미의 단장님이 임페리에 올라가실 때 같이 또 정상에서 만날 그때까지 열심히 뛰고 알리겠습니다. 오늘 강의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진원 팀장님 스피치 잘 들었습니다. 저 문진원 팀장님이랑 이렇게 부산도 가고 같이 중국도 가고 이렇게 해서 문진원 팀장님이랑 제가 문진원 팀장님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사업도 요즘 더 잘 되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빨리 오토 판매사 오토 팀장 될 수 있도록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광고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16일 날 또 행사하는 거 많이들 들여다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6일 날 또 이제 석세스 세미나 있으니까 15일 날 내일 이제 인생 시나리오 작성들 다 하셔서 같이 또 같은 팀들이랑 이제 발표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많이들 석세스 세미나 참석하셔서 많이들 비전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같이 인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